신수가 고단트라 이 말씀입니다.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숩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머쓱하겠죠. 왜? 나는 토끼띠가 아니잖아. 근데 토끼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고 거기에 또 그렇다고 동의를 해야 되니까. 토끼띠가 어쩌고에 쌓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든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든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여러분, 돈에 예민한 거 소시민 기억하시죠?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돈 때문에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근데 아내가 자꾸 주저하는 것 같으니까 조마조마하게 남편이 쳐다보는데요. 갑자기 임씨가 손을 저었어요. 사모님, 제가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씨가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해 잠깐 긴장했다. 임씨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 돈에 예민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했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 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씨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그랬죠. 자기도 돈 때문에 이렇게 한 푼, 두 푼 안타깝게 일희일비하며 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역겹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다? 소시민. 그렇지. 자, 그 다음이요.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작적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품삯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뒤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에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이야기가 좀 달리 가죠. 왜냐하면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생해놓고도 돈을 깎으려 그러잖아. 오히려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라는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까 18만 원이었잖아요. 20만 원에서 2만 원 모자라다 그랬으니까. 근데 7만 원이 나오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되게 미안한 거지.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남편이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꽁일 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습니다.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그거는 무료로 해줬다는 거죠.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지하 단칸방에 하루 두 끼는 라면을 먹어야 하루가 끝나잖아. 너무 안타깝죠.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을 되받았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여러분 사실 인정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착한 거잖아.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요, 받을 건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좀 갈아주세요.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하던 중이었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 아닐까. 그때 임씨가 돌연 그의 팔목을 꽉 움켜잡았다. 사장님,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잔 살게요. 갑시다. 임씨는 백열구로 밝혀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맥주는 제가 사지요. 아니요, 제가 삽니다. 좋소. 누가 사든 한번 가봅시다. 그들은 형제 슈퍼 김반장에게 맥주 3병을 시켰다. 무엇담에 두 분이 어디서 그렇게럼 일차를 하셨단가요? 사투리네요.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반장은 기분이 좋았다 하면 진짜 토박이 말로 사람을 어르는 재주가 있었다. 맥주도 줬소만 임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터 갚아주셔야 쓰겄단께. 임씨는 두말 없이 외상값 1,300원을 갚아주고는 기세 좋게 쥐포 3마리 구워오라고 이른다. 사장님, 뭐 다른 안주도 좀 시키십시오. 임씨가 그를 모았다. 어따 동갑끼리 사장은 무슨 사장님. 오늘 종일 그 말 듣느라고 혼났어요. 말 놓읍시다 그랬죠. 밑줄 그으시고 말 놓자는 게 대부분 뭐야? 친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유대감 1 이렇게. 유대감, 친해지는 거. 그가 거품이 넘치는 잔을 내밀며 큰 소리를 쳤다. 임씨가 잠시 아연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수다. 형씨 한잔합시다. 형씨이다. 밑줄 거기가 유대감 2가 되겠지. 유대감이. 두 번째 더 친해진 거지. 임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다.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여러분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밑줄 요거 유대감 3 이렇게. 그의 허세도 임씨 못지않았으므로 읽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주고받았다. 근데 사실은 즉 남편은 토끼가 아니라는 거. 웃기네요.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임씨는 자기 아들 딸이 4명이라는 것. 큰 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잘하고, 둘째 딸은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우리나라를 아주 대표했던 과거의 국가대표 여자 농구 선수입니다. 고 선수 못지않을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그놈들 곰국 한번 못 먹인 게 아니요.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자, 드디어 왜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가야 되는 줄 알겠죠? 누구를 만나러? 그 녀석을 만나러. 근데 그 녀석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멱살을 잡는 거 보면 좋은 사이가 아니죠.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잘 아시나요?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나왔다. 가리봉동에 나오면 곰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주는 자를 받으며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둘째 딸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파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만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제기랄 쉐타, 스웨터지요. 스웨터.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는데 이놈이 연탄값을 떼어먹고 야반 도주했어요. 도망가 버린 거죠.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어? 근데 영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독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안 받아야 하고 말고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봤수?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야. 여공들, 여자 직원들 노임, 임금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가를 내. 죽일 놈 그랬죠.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또
착하게 남들한테 베풀며 살지만 어렵게 살았던 이유에는 못된 사장님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어? 비가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요. 아따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쎄고 쎘는데 뭐시 그리 걱정이단가요?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씨를 놀려 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 밑줄. 여러분 진짜 좋을까? 겉으로 좋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좋을 상황이 아니잖아. 이거 뭐 반어법 그렇습니다. 김 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 반장 엉덩이를 철썩 갈긴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토끼 뛰면 어쩔 거요?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어?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 말에 가로채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시도 때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그렇게 수리할 게 많은 허술한 집에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부자는 아닌 거죠. 그치? 난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방에 6식구가 살고 있다. 가리봉동 그 자식은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여러분 그 지하실방하고 맨션 아파트가 대조적이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있고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아주 부유한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현실이 부조리한 것입니다. 그치?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말장난이지.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에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임씨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돌고 돌아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 놈 있음 나와보래. 우리 같은 신사는 평생 이 지랄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말라고 해. 임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셨다. 그 바람에 기우뚱거리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들구며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임씨의 기세에 눌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는 임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후라이쯤은 역겨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갖은 음식 타박에 비 오는 날에는 양주나 찔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아쉽지만 말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1000번 만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는 임씨의 핏발선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볼까 두려워 국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진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다. 제 아무리 탄탄해도 라면 가닥으로 유지되는 사내의 몸뚱이는 여러분 이 사내의 몸뚱이는 라면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시 가난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술 앞에서 이미 제 기운을 잃고 있음이 분명했다. 임씨의 몸이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는 걸 보며 그는 점차 술이 깨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한 푼 두 푼에 연연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꾸 의심하고 소시민적인 모습, 속물적인 모습, 이해타산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임씨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다. 심지어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말해줄 수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잘못된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작품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제가 문제 풀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 다음 동영상도 잘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